요즘 20대 중에 오늘 얘기할 내용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제 20대면 월수입이 보통 200에서 300만원 사이에 위치해 있죠. 근데 300만원 이상은 사실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이 적으니까 평균적으로 230만원 정도라고 가정하고 시작을 할게요. 그럼 이제 주변에서 많이 보이는 20대의 소비 라이프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리 하나 말씀드리자면 지금 얘기할 것들을 가끔 한 번씩 하는 경우나 돈이 많은 경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평범한 벌이의 사람이 이것들로 지속적인 소비를 했을 때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일주일에 술값으로 2~30만원씩 씀. 이거 진짜 일주일에 3회 이상 술을 먹는 20대들이 정말 많아요. 이제 한 번 먹을 때 평균 5만원 정도가 들어가고 또 이렇게 자주 먹을 정도로 술을 좋아하는 경우에 막차 타고 집에 가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집에 갈 때는 기본적으로 택시를 이용합니다. 저는 이런 술자리를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는데 인스타 스토리를 보면 또래 중에 주 3~4회씩 친구들과 술을 먹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 중에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대학생들도 상당히 포함되어 있고요. 두 번째, 배달음식 자주 이용함. 제 주변에 자취하는 친구들을 보면 저처럼 운동해서 식단을 하는 경우나 특별히 요리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거의 매일같이 배달음식을 먹더라고요. 이것도 평균 2만원 정도는 잡아야 하니까 한 달로 치면 상당히 큰 지출이죠. 저는 배달음식을 자주 먹지도 않는데 이제 2~3만원이 넘어가는 배달음식은 손이 떨려서 못 시켜 먹거든요. 뭐 가끔 먹으면 이제 12,000원짜리 육회비빔밥만 고정 메뉴로 먹는데 이것조차도 유산소 겸 배달 팁을 아끼려고 포장해서 먹어요. 내 친구들 집에 갈 때마다 2만원 이상의 배달음식을 별 생각 없이 매일 먹는다는 사실에 좀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최신폰 할부에 LTE 무제한 요금제. 저는 24,000원짜리 LTE 4기가의 3G 무제한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걸로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욕을 먹어요. 이제 LTE 무제한 쓰는 친구가 절반을 훨씬 넘어가는데 덕분에 길찾기나 서칭은 제가 안 합니다. 또 매년 아이폰이 새로 나오면 바꿔줘야죠. 여기 아이패드랑 애플워치도 필수템입니다. 그리고 옷과 신발 쇼핑 한 달에 2~30만원. 이건 사실 지출 범위가 유행 민감도나 패션 관심도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긴 한데요. 이 길거리 보면은 명품이나 명품이 아니더라도 뭐 5~6만원짜리 반팔에 2~30만원짜리 신발을 그냥 기본적으로 착용하고 다니거든요. 옷이 중요한 건 맞고 괜찮은 브랜드 옷을 사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걸 매 시즌마다 자주 이렇게 사는 건 평균적인 20대 거리 수준의 적절한 소비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신발이랑 아우터, 바지같이 교체 주기가 긴 옷들은 이제 괜찮은 도메스틱 브랜드 거를 사서 오랫동안 입고 그 외에는 보통 1년에 20만원 이내로 쇼핑을 합니다. 다섯 번째, 무분별한 신용카드 사용. 생활비를 다 쓰고 또 신용카드를 어마어마하게 씁니다. 월급을 받다 보니까 현재의 쾌락을 위해서 그냥 별 생각 없이 그 지출을 다음 달에 나에게 넘겨버려요. 에이, 다음 달에 술 좀 덜 먹으면 되지, 다음 달에 좀 아끼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근데 이게 막상 다음 달이 되면 이 생각머리가 리셋이 됩니다. 이렇게 계속 넘기면서 끝없는 지옥이 시작되는데요. 이제 요 지경까지 온 경우는 매달 생활비를 넘어서 지출을 하고 신용카드 빚을 내면서 이 저축은 아예 안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다음은 바디 프로필과 헬스 PT. 이건 좀 남성분들보다 여성분들에게서 좀 압도적으로 많이 보이는데요. 남자애들은 헬스를 하면 유튜브를 보고 한다거나 혼자 시작하는 비율이 훨씬 더 많은데 이제 여성분들은 헬스를 시작했다 하면 거의 대부분 200~300만원씩 PT를 꼭 하더라고요. 일단 제 주변인 여자 기준으로는 100%입니다. 단 한 명도 이걸 피해가지 않았어요. 또 이제 헬스장에 가보면 제가 지금 같은 헬스장을 3년째 다니고 있는데 그 3년 동안 PT를 받고 계신 20대 여성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이런 경우 20대 평균 연봉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거의 연봉의 절반 가까이를 여기에 소비를 하는 거죠. 이렇게 PT를 받으면 한 번에 5~60만원 하는 바디 프로필도 필수입니다. 이 외에도 이제 분수에 맞지 않는 차나 명품, 이제 월세가 비싼 번화가 인근 신축 오피스텔 선호, 그리고 반려동물 키우기 등이 있는데요. 그래서 보면 한 달 생활비를 150만원 이상 우습게 쓰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 진짜 상상한 것 이상으로 정말 많아요. 이게 제가 이상한 건지 몰라도 저 벌이 수준의 적정한 소비인가 싶거든요. 이제 그래서 저축은 얼마나 하냐고 물어보면 50만원 이상 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 20~30 정도 가끔 하거나 아예 안 하는 케이스가 생각한 것보다 정말 많더라고요. 네, 뭐 사실 저 소비에 월세 내면 남는 게 없죠. 저는 솔직히 월 230만원 정도 번다고 하면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자취를 한다고 해도 최소 70에서 100만원 정도는 저축을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제가 자취하면서 월 180 벌 때도 저 정도를 했었어요. 당장 뭐 몇십에서 100만원씩 저축을 안 하는 게 인생에 별로 큰 영향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20대에 100만원씩 저축을 하면 여러분이 30~40대가 됐을 때 10억 이상의 자산을 만들기에 정말 충분한 돈이에요. 복리를 생각하면서 미래를 봤을 때 지금 저축을 미뤘던 그 한 달, 1년이 이제 미래에 굉장히 큰 자산의 차이를 만듭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젊을 때 놀아야 한다, 젊을 때 돈 쓰는 건 다 좋은 경험이고 나를 위한 투자다, 뭐 이런 말을 많이 듣는데 네, 뭐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해요. 저도 놀 때는 잘 노는 편이고 근데 저런 말 하는 사람들을 보면 좋은 경험이나 자신을 위한 투자라고 말하기에는 조절할 수 있는 여가와 유흥, 그리고 유행을 따라가기 위한 인스타에 업로드를 하기 위한 그런 소비를 하면서 합리화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이런 식의 과소비가 지속되면 이걸 끊어내는 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저 역시도 이럴 때가 있었고 이제 그들의 소비 심리를 한번 분석해보면 당장 일어나지 않을 미래와 노후에 대한 두려움이나 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 자체가 아예 없어요. 현재 같은 삶이 계속 지속될 것처럼 그리고 뭐 나중에 내가 알아서 잘 하겠지 뭐 이렇게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미래를 끌어와서 현재의 쾌락을 즐기는 거예요. 이 영상을 보면서 내가 벌어서 내가 쓰겠다는데 뭔 상관이냐 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맞아요. 뭐 알아서 사셔도 돼요. 이제 본인 인생의 책임은 본인이 지면 되는 거고
거고, 나중에 지원금 받아먹는다거나 뭐 남 탓, 사회 탓만 안 하면 됩니다. 뭐 혼자 살거나 같은 욜로족끼리 만나서 살면 돼요. 평범하게 결혼하고 애 낳고 집 사는 건 포기하시면 되고요. 물론 오늘 얘기한 게 이제 20대 모두가 이렇다는 건 아니고 이제 열심히 사는 분들도 정말 많은데, 근데 이제 특히나 제 또래인 20대 초반의 경우는 오늘 말한 소비 스타일을 보이는 경우가 진짜 거의 70%가 넘어가는 것 같고, 특히 나이대에 비해 좀 큰 돈을 버는 경우 이게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걸, 인생에서 젊지 않은 상태로 살아가야 할 날이 훨씬 더 길다는 걸 좀 인지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변에 남들도 뭐 다 이렇게 사는 것 같으니까 나도 괜찮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건 그냥 다 같이 망하는 길입니다. 솔직히 저렇게 살면 연금도 못 받는 현실에 대부분 노인 빈곤을 겪을 거예요. 20대의 겉으로 보여지는 거나 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20대는 여러분이 어떻게 사는지에 따라 인생을 극과 극으로 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는 것도 반드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